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은 16주 중 최소 5주 이상의 플립드 러닝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플립드 러닝이 무엇인지, 플립드 러닝 수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마다 수강생 여러분들이 꼭 알고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드 러닝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학생 여러분 중 플립드 러닝이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 있나요? 플립드 러닝은 뒤집다라는 뜻을 지닌 플립은 강의와 과제를 거꾸로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즉,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교수의 강의를 동영상을 통해 교실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 기존의 집이나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던 과제 활동을 교실로 옮겼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뒤집은 수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KBS 파노라마 21세기 교육혁명, 미래교실을 찾아서가 방영되면서 최근 교수학습의 혁신적인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등, 중등 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던 교수학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플립드 러닝 수업이 지금까지의 수업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수업에서 주를 이루던 교과의 핵심 내용을, 즉 동영상으로 교수가 이미 제작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생들은 집에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거나 관련 학습 활동을 통한 심화학습이나 응용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현저히 다른 플립드 러닝, 과연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학생 역할만 바뀌고 교수자의 역할은 그대로일까요? 당연히 교수자의 역할도 바뀌어야겠죠? 그럼 교수자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강의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학생들이 능동적 학습활동 관찰자로,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균형적 개입을 통한 학습 코칭으로서, 즉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업의 중심이 교수의 강의에서 학생들의 활동으로 옮겨가면서 초래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미리 학습할 내용을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교수가 따로 수업 시간에 일방적인 강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플립드 러닝에서는 교수의 자리가 교단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중앙 무대에서 내려와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하고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수업 담당 교수님 또한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는 기존 수업과 역할이 많이 달라지셨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플립드 러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사전학습, 즉 동영상을 잘 시청하였는지 독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생들 간 설명, 토의 등 그룹 활동을 잘 이끌어가는 학습 코칭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받아 적는 등 수동적인 학습자였다면, 플립드 러닝에서는 사전 학습에 있어 능동적인 학습자로, 또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자, 협력적인 학습자로서 그룹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수업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리듬에 맞게 수업 전에 집에서 미리 동영상으로 강의를 시청하고, 수업 시간에는 자신이 들었던 강의 동영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그룹 활동을 하면서 교실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습의 전환은 무기력했던 여러분들을 교실에서 아주 활발한 배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학습 방법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왜 이런 낯선 플립드 러닝이라는 수업 방식을 적용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플립드 러닝이라는 방법을 활용한 많은 수업에서 학업 성취,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이해력, 적용 능력, 과제 수행 능력, 개념 획득, 학습 태도, 자아 개념, 학습 흥미, 사회성, 내적 동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플립드 러닝 수업 효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 플립드 러닝 수업 방식을 사용했을 때 스스로 혹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더 많이 배워서 가더라 입니다. 플립드 러닝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대학다운 수업이었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세 단계로 나눠 알아볼까요? 첫째, 우선 사전학습에 있어 동영상을 열심히 시청해야겠죠?
동영상은 한 번만 시청하고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수십 번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하죠. 참고로 영상은 이 클래스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서 강의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강의 노트는 영상을 보면서 알게 된 점, 이해가 안 된 점, 궁금한 점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원명, 핵심 단어, 요약, 정리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죠. 또한 핵심 개념을 3가지 이상 찾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이러한 강의 노트 작성은 학습에 있어 더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면모를 다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자료는 사전학습 저널 활동지의 한 예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둘째, 영상을 시청하고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시청한 개념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오프라인 수업의 활동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어떠한 학습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다면 셋째, 수업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플립드 러닝 수업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점검해야겠죠? 특히 보충심화 학습 활동, 개인 혹은 그룹별 중간 산출물의 공유 등이 있겠죠. 혹은 오프라인 수업 활동에 대한 성찰 저널 작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찰 저널은 학습의 과정 혹은 종결 시점에서 학습과 관련한 전반적인 생각이나 느낌, 알게 된 점이나 의문점 등을 자유기술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찰 저널을 적는 고정된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무엇을 배웠나, 어떻게 배웠나, 나는 우리 그룹에서 기여도가 어떠했나, 다음번에는 어떤 것을 더 보완할까 등의 개인적인 성찰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플립드 러닝 수업에 대해 이해가 완벽히 되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이 클래스에 있는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수업 되세요. 화이팅!